오늘 아주 특별한 모임이 하나 열렸습니다. 영화를 보고 그 영화 평을 서로 이제 그 토론하는 그런 장인데요. 거기는 안주가 따로 파는 게 없나? 네, 거기는 그냥 공간만 대여하는 거고요. 공간만 대여하는 술을 거고. 사고 술도 네, 사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서 오케이. 그거 재밌네. 여기 시장에서 이제 먹을거리를 저녁거리랑 안주거리 사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통행시장이야? 네네. 전통시장이네. 여기는 이제 이 먹을거리를 사서 그 반입이 가능한 장소로 합니다. 젊은 친구들 덕분에 이런 데도 지금 와보고, 뭐 혼자라면 이런 데 어떻게 와보겠어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지 뭐. 이게 이렇게 하나씩 떼어 먹을 수 있게 돼 있나요? 그렇구나. 그래요? 이걸 한 7개 주시죠. 종류별로 추천을. 나는 요 소금구이. 회도 좀 사가자. 이거 좋아. 이거 저 모둠회 이거 사자. 모둠회 살까요? 모둠회랑 광어회 하나, 숭어회 하나. 네, 이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또 문화가 또 있었네. 야, 여기 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없는 게 없네. 이건 장사 끝났고, 떡볶이도 다 끝났다 이거. 그러면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이렇게. 네. 그럼 걸로 갖다 드릴까? 네네, 여기 콜로돌면 있어요. 음식을 이것저것 써가지고 드디어 오늘의 미팅 이런 장소에 공간을 도착했습니다. 공간 바이 서천 와인 상점 파티룸. 이게 룸을 하나 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있네. 참 재밌다. 화장실도 있다는 이런 게 이게 없는 게 없네. 조금 쌀쌀하죠. 나를 좀 사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드디어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멤버는 저희 부부 그리고 인간극장 PD였었고 지금은 독립해서 독립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계신 이기훈 대표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후배 문명철 사장 그리고 이영신 박사님, 화가 피터문 그리고 문어 경감님 이렇게 총 7사람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험인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건배. 네, 고맙습니다. 저도요. 이쯤 그러는가.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토론할 그 영화는 2017년작 내 사랑, 즉 마이 러브라는 에이슬링 월시 감독의 작품입니다. 주연은 에단 호크 그리고 셀리 호킨스가 나왔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모드라는 여인의 시점으로 전개가 됩니다. 모드는 집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자존감도 높고 아주 자신감도 있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걸음걸이와 행동을 보며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와 같은 집에 살며 그녀를 도와주던 아이디 이모 또한 그녀를 진정한 성인이라고 생각지 않고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결국 모두는 이런 불합리적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독립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을 외곽에 혼자 사는 생선장수 에버렛이라는 남자가 가정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곧장 에버렛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에버렛 또한 모두처럼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아원 출신이었고 욱하고 과격한 성격 탓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대면했을 때 어땠을까요? 모두는 에버렛의 성격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걱정을 하긴 했지만 자신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루이스에게 일하게 해달라고 반강요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버렛은 그런 모두를 보며 첫눈에 선입견을 가지고 장애는 필요 없다며 가라고 늦췄지만 고아원 선생님이 너의 성격을 알고도 지은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 왔다면 그를 채용해라. 이런 말을 듣고 고민 끝에 그녀를 가정부로 채용하게 됩니다. 모두와 에버렛은 첫눈에 만나 사랑에 빠지고 이런 러브스토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서로를 불신했고 에버렛은 모두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모두에게 환하게 일수였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친근감을 표출했던 모두에게 뺨까지 때렸습니다. 모두 또한 정말 힘들게 억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일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장인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신념으로 에버렛의 모든 행동들을 버티며 에버렛의 가정부로 꾸준히 일해갑니다. 둘은 어떻게 사랑에 빠졌을까요? 모두는 자신이 힘들거나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벽이나 창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에버렛 또한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자신의 공간만 빼고 그린 것은 허용해 줍니다.
어느 날 생선 장사를 하고 있는 에버렛에게 불만이 있는 고객이 찾아왔는데 집에 없는 에버렛을 대신하여 모두가 손님을 맞이하던 중 그 고객은 집안의 화려한 그림들을 보게 되고 그 그림의 깊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후에 에버렛과 모두는 함께 그 고객의 집에 생선을 다시 전달해 주러 가게 됐고 거기서 모두는 자신이 그린 그린카드를 영수증 개념으로 전달해 주는데 그 고객은 그린카드에 흥미를 보이며 그 카드를 한 장에 10센트씩 주고 사겠다고 말하고 에버렛과 모두는 오케이하며 본격적으로 모두의 그림 사업이 시작됩니다. 에버렛과 모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며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이끌림이라는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으로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에버렛에게 불만을 표출하러 에버렛의 집에 방문했던 그 고객은 뉴욕에서 일하는 기자였고 그녀는 모두의 그림을 잡지에 실으며 모두와 에버렛을 세상에 알게 됩니다. 이후 모두의 그림은 매우 유명해져서 당시의 대통령도 그녀의 그림을 사게 되고 또한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며 집안에 실세했던 에버렛이 점점 모두에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해지게 되고 에버렛은 그녀의 성공에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던 중 모두는 집을 떠나가게 되고 에버렛은 찾아와 모두에게 돌아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의 인생에 그녀는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줬던 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에버렛은 점차 시간이 지나며 더욱 몸이 안 좋아지는 모두를 전적으로 보살피게 되고 그녀가 했던 모든 일들을 자신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붓을 찌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모두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이릅니다. 그들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들의 영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처음에 이제 시작됩니다. 의견을 하고 원래대로 했으면 작년 12월에 이제 이 영화를 가지고 아마 처음에 했었을 텐데 그때 조금 아프기도 했고 저도 좀 그때 이태원 뭐 이런 거 참사했죠. 네, 그래가지고 조금 미뤄졌죠. 이게 너무 많이 미뤄져가지고 이제 4월인데 원래 처음 1회가 쪼커 아니요 조커는 아니고 아예 내 사랑 이걸로 생각을 했고 그냥 앞으로는 뭐 어떤 영화를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보고 결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굳이 뭐 영화에 한정될 것도 아니고 그래도 책이었지. 제가 독서 모임을 지금 한 6년째 같이 하고 있는 모임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공무원들 모임이에요. 주로 책을 읽게 되고.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또 기억하게 되고. 네, 기억하게 되고. 그냥 뭐 읽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한번 서머리를 하게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모임도 앞으로. 아, 이거 굉장히 참 좋은 그 모임 같네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영화를 주말에 봤는데 인상 깊은 장면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떠올라.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좀 빠르게 좀 스킵하면서 다시 좀 봤어요. 다시 보니까 아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기 우리 회장님께서 영화를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정철이가 줄거리 요약? 그래. 아 줄거리.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제가 주제 파악인데 주제가 아니라 줄거리가 네. 그 모디라는 모디라는 그 나이브 작가죠.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여자 작가인데 그 사람이 이제 관절염, 요즘 말로 하면 관절염, 몸이 이제 불편한데 이제 뭐 이렇게 지내다가 남편이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분은 사실은 결혼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이제 가정부로 필요해서 이제 그걸 알고 이제 가서 이제 가정부 일을 하다가 이제 그림에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사랑하지 않았다가 서로의 이제 다른 모습이에요. 사실 그 작가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들은 고아의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투박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투박했던 사람이 이 순수했던 그 작가 모디라는 작가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이가 돼가지고 있고 그 작가는 굉장히 순수하게 그림을 꽃이나 자연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그리면서 그림을 또 되게 $5 그 당시에 $5 이상 팔지 않았 엄청 유명해져도 그리고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라잖아요. 닉슨 부통령이 캐나다 화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부통령도 이제 자기 그림을 사겠다. 그런데도 $5에 팔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4달러도 시다. 네, 4달러도 $5에 실존 인물이어서. 실존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 그래서 그
작가는 이제 관절염이 좀 이제 악화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9년 뒤에 그 남편분은 이제 혼자 사시다가 이제 그 그림을 훔치러 들어온 강도한테 이제 살해를 당하셔가지고 9년 뒤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또 찾아봤어요. 네. 영화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아니 설명도 참 저는 참 이 영화를 보기는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는 좀 오래전에 본 기억이 이게 영화가 꽤 오래됐죠. 오래됐죠. 2016년이거든요. 아, 하여튼 그래서 그 정원이 굉장히 예쁘면서 그 여자가 정말 너무 하여튼 그런 저는 관절염이란 걸 모르고 지체장애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다리를 찾아보니까. 절면서 집을 이렇게 방을 들어갔던 거. 네. 그러면서 그 정원을 자기가 보이는 정원 대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야. 네.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참 잘 먹혔던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순수한 자연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그려서 그게 잘 먹혔나.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참 인상적으로 재밌게 봤다 그런 기억이었는데 자세히 설명하니까 또 네. 조금 더 이해가 상기가 되네. 이거. 네. 네. 그 후기들 이렇게 찾아보고 이제 다른 정보들도 찾아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순수한 눈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게 되게 인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좀 이렇게 줄거리를 한 분이 서머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네. 뭐 소회라든가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든가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싶은 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빨리 얘기하고 치워야지. 사실은 제가 이거 쉬워질 것 같아. 아니 내가 왜냐면 계속 물어볼 건데. 아니, 저 집중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이 적었는데요. 이 네. 영화가 좋다고. 네. 사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영화 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문화부인만 이렇게 된 건데 정작 그거 볼 때 너무 좋았는데 제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고. 그때는 생각이 그쵸, 나는데. 그쵸. 네,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시 보기를 못했는데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냥 감동받은 거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순수함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사실 막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서 비싸게 받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좀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텐데도 너무 안 그렇게 아까 5달러 이상 받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여자 그냥 이 평이 너무 유치한데 그러니까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에 왜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그 당시는 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분들이 보는 화가 영화가 어떤지를 좀 듣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뭐 관련해서 화가 전문가께서 전문적. 아니요, 저는 안 보셨어요? 봤죠. 근데 글쎄요, 그 안에 그 영화 안에서 화가가 고민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이 이런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신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진정하게 화가가 될 수 있는 그 여건을,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라든지 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로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작가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하거든요. 어쩌면 혼자 내 고독과 내가 나를 찾고 싶어 할 때도 있고, 정말 몸이 움직여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오지랖이라나 그런 것 때문에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었고, 또 삶의 성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괴된 최적화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가한테? 나쁜 말이 아니라 화가한테 이제 일반인한테 되게 최적화가 된 건데, 자기 인생의 이제 삶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일반인보다는 좀 그런 걸 힘들죠. 근데 거기서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못 만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순수해, 순결해. 네.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또 자기가 그를 이겨낼 수 있고 또 승부한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느꼈고요. 제가 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모범생이네. 네. 그러면서 되게 좀 그런 면에서 좀 부러운 것도 좀 있었고, 내가 저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더 있었고요. 그러면서 화가가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되게 완벽했고, 화가라는 스토리도 되게 완벽했고, 그다음에 그 시선, 내가 보는 시선. 우리들은 뭐 파리도 갈 수도 있고, 어디도 갈 수도 있고, 어디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시선으로 접목돼가지고 내가 그걸 나온다면, 그분은 정말 그 곳
한정된 장소, 또 피가 아니면 장애로 인해서 한정된 시선. 나는 저 하늘을 보고 세상을 산다면 그분은 땅을 보고 산다든지, 그 다음에 그 시선이 올라가지 못해서 그 꽃들밖에 볼 수 없다든지, 그리고 또 그 낡은 집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꽃들을 그리고 정말 그런 그림 같은 집이 되고, 그게 정말 예술가가 그 남편이라는 사람도 그런 순수를 없었던 사람을 다시 만들게 되고, 그렇게 낡고 힘든 그 집들을 좀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들로 만들 수 있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을 정말 사람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게 아티스트의 힘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얘기 있거든요. 7초 안에 저 그림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전달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 그 함축시켜서 내가 올 수 있는, 그게 이제 아티스트의 그런 영혼의 힘 같은데, 과연 내가 저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작업을 했었나? 내가 정말 눈만 뜨면 작업하고 무슨 시련이 있어서 작업하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대사가 진짜 써놨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불쌍하고 뭐 사람들이 인생이 참 불쌍하고 처먹겠는데, 맨 마지막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하는 말이 난 사랑받았었어. 당신 이러라고. 와, 그 한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있지만 정말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렇게 하면서 그거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내 사랑이라는 그 제목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네. 사실은 보는 각도가 참 이렇게 다르네. 네. 이렇게 구름이라든지 그분이 그렸던 소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화가의 내면 세계들이 내 내면 세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꽃을 좋아했었고 구름을 좋아했었고 그런 자연을 좋아했었는데,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과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고 싶어서, 그리고 그 영화도 모든 것들이 내가 잃어버렸던 감정들을 다시 쏟아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보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인상 깊었던 건 화면의 구도. 와, 이 구도는 그 걸어가는 구도와 하늘과 지평선과 이게, 이야, 저건 진짜 정말 카메라 감독이 앵글을 정말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 그림이더라고요, 다 그림. 그게 약간 그 주인공 모디의 그림과 비슷하게 정말 그건 모르는데, 그 그림을 제가 보는데, 야,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도가 엄청 좋았어요.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드를 이제 넷플릭스에서 본 거예요. 네네. 근데 한 번 더 봤어요. 쪽에서. 근데 첫 번째 느꼈던 거하고 두 번째 느낀 게 확실히 다른 게, 저는 그 황량한 아일랜드를 굉장히 황량해요, 전체적으로. 그 황량한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데, 이게 뭐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어디가 좋았던 부분이, 본인이 류마티즘으로 인해서 그런 변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상대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삶을 잘 내가 원하는 대로 간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감동 포인트. 그게 저한테는 이제 감동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이 그냥 보이는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본인의 추억, 스토리를 많이 담았던 게 참 좋았어요. 참 좋았고, 사실 제일 놀랐던 부분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고 딴 집에 입양을 보내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순군가요? 앤트니까 그 분하고 절대 보지 않고 굉장히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그 삶, 순종하는 삶, 이제 그런 거하고
그 아이를 몰래 보면서 그 엄마로서 약간 느끼는 그 미묘한 감정, 이제 그런 부분도 아 삶에 저렇게 순종을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구나라는 저는 생각도 했고, 저는 그 저는 남편이 더 순수하다고 보여져요, 이상하게. 근데 한 번도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주는지를 모르고 결국은 먹이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툴툴툴툴 거리긴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같이 서로 이제 마음도 하고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그 온 부분도 좀 그림이 좋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사실 튤립이에요. 근데 그 튤립을 그렇게 그리고 약간은 지금 아이 같으면서도 그 그림 색채 저는 그런 것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나면서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됐구나. 근데 그 삶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끝내면서 반대로 아내를 사랑해 줘야지가 아니라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나? 그 생각을 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시국 도망가기. 그런 거. 그래서 여운이 조금 잔잔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 굉장히 다른 삶인데 이렇게 연결점을 몇 개 이렇게 발견한 느낌. 내가 못 보던 거를 그 사람이 보여줬고, 그래서 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저한테도 좋았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었는데 이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렸었는데 지금 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들으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미처 못 느꼈던 거 몰랐던 거 이걸 다시 저도 왜 생각해 감동을 받았을까? 감동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기하실 때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알고 그걸 삶에서 이루는 거랑 생각해보니까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가 뭔지도 알기가 참 어려운데 그게 알기 어려운 그 환경에서 이 사람 신체 조건들도 그렇고 그 환경에서 그걸 알았고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제일 처음 드러냈던 게 이제 엄마 집을 떠나는 장면.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딱 알고 선택해 나가고 거기서 이제 일단 들어간 다음에 후회하지 않고 난관들을 다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에 아까 감동 받으셨다는 왜 내가 사랑받았다? 가장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 우리 조건으로 보면 가장 사랑받기 어려워.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랑을 받지?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삶에서 이루어내고 끝에 죽을 때 나는 사랑받았다고 죽는 게 그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또 보면서 나는 저거보다는 조건이 나은 것 같은데 왜 항상 이렇게 뭐가 맨날 불만족스럽고 뭐가 흔들리고 맨날 고민이 되고 그럴까? 그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만 보고 나오면 저렇게 이룰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부가 그냥 뚝뚝뚝 그냥 툭툭 내뱉으면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메꿔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계산 쓰는데 또 이제 이쁘게 또 그림까지 그리다 보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한테 발견됐고 또 이 사람은 뭐 하냐고 그러지만 자기가 필요한 거 알고 또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것도 좋았고요. 그 사람의 그런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힘? 그런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그 힘들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추구해 나가고 또 그 자기 예술 세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순수한 시각? 모두가 그 원래 태어나서 자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1905년에 태어나 1937년인가 부모님을 곧 연달아서 이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잘 사는 집안, 그러니까 존경받는 대장장이가 아버지였고 마을에서
그래서 집에 뭐 피아노라든가 전축이라든가 이런 음향기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소양이 있었고 어머니로부터 그림을 배웠대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그걸 주변에다가 메시지 막 팔고 이런 경험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경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예술가로서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게 애초부터 있었던 사람이고 영화 보면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은 거의 자존감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가로서의 어떤 성장하는 과정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그냥 인간으로서는 에버리는 오히려 이제 이 남자는 마음을 열어가면 세상과 이제 소통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사랑에 눈뜨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그 과정이 성장 과정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모드는 애초에 이상해. 성장돼 있어. 돼 있어. 돼 있어. 근데 놀랐던 장면들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놀랐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집 나가실 때도 얘기하는 게 나는 성인이다. 이렇게 그 숙모가 왜 클럽 다니고 뭐 이런 거 되게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인인데 나갈 수도 있지.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나와서 이 사람한테도 그 결혼도 이 모두가 청문을 하잖아요. 모두 결혼해야 된다. 이럴 거면 결혼하자. 덮치니까 약간 밤에 약간 그런 것도 굉장히 자기가 주도적으로 삶을 풀어갔던 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멋있는 합니다. 이 영화를 이제 같이 볼까 이제 보고 만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보면 너무 우울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되게 우울한 영화였는데 보면서 저는 진짜 너무 깔깔거리면서 왔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 이유는 어디가 깔깔거리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캐릭터에서 다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도 몰랐을 때는 모두가 지체장애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몸이 아픈 거지. 예. 근데 처음에는 되게 정신적으로도 좀 이제 좀 낮게 그런 걸로. 그건 이제 가족들이 예. 이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이제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오빠가 이제 집을 팔았을 때 내가 수학을 잘해라고 말해서 쟤 진짜 바보구나.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구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물고기 안 갖다 준 거를 그 남자한테 기분 안 나쁘게 너는 왜 그것도 안 갖다 준 게 아니라 자 적으면은 내가 적어줄게. 그 사람이 글을 모르잖아요 남편. 근데 그걸 기분 나쁘지 않게 너무 현명하게 그런 것들이 저는 웃긴 거예요. 너무. 너무 순수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거를 너무 현명하게. 너무 현명하다. 그러니까 남편을 그렇게 뭐 고아서 뭐 보잘것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존중 잘 이렇게 당신이 사장이다. 우쭈쭈 해주면서 우쭈쭈 해주면서 모든 남자들의 로망 아니야? 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여자? 막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자기가 다 최고인 줄 아는데 조종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웃긴 거고 남자는 처음에는 되게 괴팍한 거였지만 나중에는 되게 순수한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람이 더 순수했던 그리고 숙모는 이 모드 주인공을 보살펴주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딸을 몰래 이렇게 하고 나쁜 거였고 처음에 오빠는 나타나서 숙모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모드를 오히려 지켜주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부모님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은 한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이게 다 이게 서로 다 캐릭터가 다 반전이에요. 그런 관계들을 엮어보면서 저는 와 이거 되게 반전 있는 영화다. 되게 관계 속에서 되게 재밌다. 그래서 저는 계속 웃으면서 그런 것들도 반전 영화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식스센스급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봤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었던 저는 인상 깊은 장면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지평선에서 걸어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왔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 남자가 항상 소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남자가 소리를 끌면 모두가 뒤에 쫓아다녀요.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타는데 앞을 봐요. 같은 방향을 봐요. 근데 서로 마주 봐요. 나중에.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런 장면들, 관계의 방향을 보고 간다는 게 많이 많네. 장면들에 대한 그 표현들이 영상에 담은. 그러니까 이게 대사가 사실 크게 많지도 않고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고 생략된 장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하는 영화다. 그 상상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오히려 생략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막 생각하니까 혼자 웃긴 거죠. 그냥 나오지도 않는 장면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뚝뚝뚝 끊기는 장면에서 갑자기 이 장면이 나오면 상상을 채워넣구나. 네, 채워 넣으면 그게 재밌어서 저는 혼자서 아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러는구나 그러면서 혼자 깔깔깔거리고 뭘 그렸네. 네, 왜 웃어 막 같이 보는데 대단하네. 너는 왜 웃어? 이러면, 아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을 거 아니야 너무 웃기지 않아? 그리고 이거를 상상할 수 있게 영화를 만든 거잖아. 그럼 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고 감독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뭔가 채워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떤 장면에서 뭐를 저도 상상을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전 되게 약간 지루하기도 했어요. 느리니까 장면을 오래 보여주고 사실 별로 필요 없는 장면들을 오래 보여주고 별거 아닌 내용인데 그냥 대사 없이 이렇게 그냥 그 사이에 생각을 해라 그 사이에 네, 영화를 따라가지 말고 그치. 네.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보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영화도 네. 카트가 여기서 이제 내가 그 자연을 그 구도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다음에 어떤 영화와 함께 할까, 동행이 될까 이런 것들 카트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복선이 아니라 같이 가는 대부분 그런 영화들 요소가 있었구나. 대부분 영화들은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네. 스토리를 따라가기 내가 왜 바쁜데 얘기했지? 얘가 네.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기 바쁜데 반전이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건 복선이야 이렇게 해서 막 따라가기 함께 갈 수 있는 바쁜데 그런 걸또 만들 수 그거는 있는. 좀 그런 영화라서 저는 되게 우울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즐겁게 막 웃으면서 같이 기본적으로 이건 우울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울했던 우울했어. 근데 우울할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은 그 사람이 그냥 몸이 불편한 거지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이 애초에 그 처음에 이제 그 동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두가 겪어야 했던 상황들이 굉장히 우울한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일방적으로 맞고 자존감이 떨어질 만한 말들을 계속 듣잖아. 뭐 당신은 콩나물보다 못하다. 계속 그런 식의 대접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 노드한테 입을 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 영화가 초반에는. 막판에 이제 나는 사랑받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면 무너졌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자존감이 없거든. 아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내가 없으니까 자학으로 가시면 안 돼요. 또. 아니 아니라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만 저 상황이었으면 되게 화가 많이 나겠다. 그쵸, 네. 못 견딜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되게 우울하지. 영화를 보면 우울하지 않을 수 없어. 자존감이 완성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그래 너는 나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막말하는 거야.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사람을 이제 내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나. 건물을 조그마한 건물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래. 이 박사님 가실 거예요? 네,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불편하고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죠. 그렇죠. 이 대표는 어땠어요? 다 되셔가지고 예. 오늘도 좋았지만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럼요. 그죠? 우리 오늘 주관하신 우리 이 문헌 이 대표님.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가 공동 주관자. 네.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좀 더 좋은 그 모임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문 작가님.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네네네. 이제 해외 언제 나오세요? 근데 그건 이제 일정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 수고하셨어요. 네. 소감.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카메라 우리 총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5월에 또 봬요. 그래. 수고들 많이 했고.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케이.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 이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이런 모임은 어떻습니까?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을 논하고 책을 읽고 또 독후감들을 얘기하는 이런 모임들. 이러한 모임들이 전국 곳곳에서 잘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기반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영신 박사께서 써오신 먹금은 제 배경 속에 항상 간직될 것입니다.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